피날레는 엄청난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잖아요. 테일은 사실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가요? 어제 비썸 라운지에 고객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보셨습니까? 리테일이 지금 시장에 없느냐? 올해 1분기 비트가 1억을 돌파할 때 그때 대비해서 이미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거래량이 356조예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만 하더라도. 이게 리테일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한 주가 왔네요. 매매 천재 시즌을 잘 즐기고 계십니까? 저는 매매 둔재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 이제 시작에 앞서서 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화요일날 방송을 촬영을 해서 금요일에 아마 이제 업로드가 되는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보시는 방송 내용이 실제 보시는 순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사실은 항상 조금 앞서가거나 딱 적절하게 시장을 좀 호흡하려고 하나 시장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 뭐 이미 다 끝난 내용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면서 오히려 이런 흐름이 되고 있구나 라고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오늘 방송을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보니까 ENS, 샌드박스, 리도 이런 게 지난 일주일간 막 몇십 %씩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토큰이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즐거운데, 좀 공통점을 찾다 보니까 옛날에는 솔라나가 많이 그쪽이 많이 갔다면 이번에는 좀 이더리움 쪽이 쏴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더리움 쪽이 왜 가는지 좀 알고 계시나요? 일단 이더리움 관련 계열들 혹은 저희가 혹자는 솔라나만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댓글 반응도 봤는데, 그런 거에 이제 너무 치우친 게 이제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이더리움을 자금이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그냥 먼저 큰 흐름부터 그냥 살펴봐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리플이 지금 지난주 일주일만 하더라도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플 방송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좀 어떤 흐름이 맞고 아닌지 그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더리움이 이제 관련 계열이 가다 보니까 디파이들이 적극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올해 방송도 보면 에이브 정도 이제 디파이로 얘기를 드렸는데, 에이브 외에 다양한 디파이, 오라클을 담당하고 있는 체인링크라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스왑을 하고 있는 커브 파이낸스라든지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한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디파이 섹터를 보시면 최근 일주일,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손실일 수 있지만 최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주일이나 한 달 놓고 보면 다 수익이 좋다. 야금야금 시장이 약진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ENS라고 하는 이더리움 네이밍 서비스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베이스, 이더리움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베이스 체인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이스에 지금 제일 핫한 버추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비썸에서 정말 타이 추종을 불허하고 지난주에 거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제가 비썸에서 지금 진행하는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기민하게 지금 거래 지원을 한 것이 전 참 놀랍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좀 시장을 이렇게 봤다면 왜 그렇게 올랐느냐, 호차님이 이제 말씀하신 질문을 답변을 드려보자면,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도 어느덧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순유입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11월 26일부터 비트는 유출이 되거나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 적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ETF가 상장되고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앞서 나가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되게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장세를 보게 되면 비트가 먼저 혼자 독주를 쭉 가다가 비트가 주춤하기 시작하면서 알트들이 따라오는, 대장이 가고 이제 동생들이 따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ETF에서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크립토인으로서 좋은 신호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어쨌거나 ETF라는 게 기관도 있지만 일반 리테일 개미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그러한 심리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게 이더리움엔 오르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까? 맞아요. 진짜 궁금해요. 예전에 디파이 잡아주셨어서 에이브는 항상 째려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막 가더라고요. 어딜 째려보는 게 조금 더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종목이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이제 차트로 한번 정리해 드렸으니까 큰 맥락만 짚어드리자면 지금 최근 한 달간 체인별로 가상자산 시장 실내에서 어디로 자금들이 많이 움직이나라고 이제 살펴봤을 때 베이스라고 하는 압도적 1위네요. 레이어 2의 지금 원화 기준으로 1조 1,570억 상당으로 이게 더 인상적인 것은 솔라나의 거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뭐 저희가 사실 솔라나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은 베이스로 굉장히 많이 자금들이 가고 있다라는 측면.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을 이제 ETF들은 많이 매수를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 베이스 너무 많이 들어봤고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거래 지원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좀 봐야 되나요? 베이스에서. 거긴 뭐 어떤 상태가 있고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서 좀 오늘 간략히 짚어줄 수 있을지. 베이스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좀 기본적인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 그거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베이스는 이게 남들이 다 레이어 2 하니까 레이어 2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암스트롱이 2016년에 코인베이스 시크릿 마스터 플랜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거 똑같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 미디엄 블로그 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암스트롱은 4단계에 걸쳐서 사람들을 이 오픈 파이낸스, 탈중앙 경제 여기에 이제 본인의 로드맵이 있었는데 지금이 딱 여기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한 1억 명 정도가 지금 온보딩 할 수 있게 매스 어덥션으로 가는 과정인 거고 여기 보시면 목표는 10억 명 이상. 그러니까 베이스 하면 항상 10억 명 막 이런 숫자 1 빌리언 맨날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3단계 정도의 이런 과도기 정도 수준을 지금 짚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큰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베이스는 네트워크로 봤을 때 아까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온체인 지표들 뭐 예를 들면 지갑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늘거나 혹은 이거는 어느 정도 허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봇도 많다 보니까 요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트랜잭션 그러니까 정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 했을 때 트랜잭션 우상향하고 있고 TVL 우상향하고 있고 우상향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게요. 지표들이 다 좋네요. 솔라나처럼 여기서도 덱스가 10빌리언, 14조 이미 달성했고 우상향하고 있고 TVL도 4조 넘기면서 거의 탑3, 탑4 정도 안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지금 굉장히 이 동네 자체는 분주한 상황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생태계에서 뭘 봐야 될 것 같냐? 라고 하면 여기 생태계도 마찬가지로 디파이나 여러 가지 생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 순서나 흐름을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계속 레이어 1 수위나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하나의 지금 이 생태계들이 발전할 때 솔라나의 그런 플레이북, 그런 성공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FTX 이후로 망했다가 살아났을 때 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민부터 빗썸에서도 아마 거래 지원이 되는 브렛이라고 하는 토큰들이 사실 그게 베이스 기반의 밈 토큰이었어요? 그건 나중에 나온 거지만 여기 처음에 나왔던 TYBG라고 하는 이 토큰을 보시면 이게 암스트롱을 되게 모방하는 그런 이제 토큰이거든요. 이 빡빡이가 위대하다 뭐 이러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도 이제 토시라 뭐 이런 이제 밈 다양한 동물들의 토큰들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셜로 해서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프렌텍. 프렌텍도 베이스였군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쓰는 어플 팟캐스트. 그러니까 와프캐스트가 정확한 어플 명칭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떠오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디파이. 해서 이제 에어로드롬이나 베이스의 유니스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이제 아마도 베이스 이쪽에 NFT인 조라 이 크립토의 인스타그램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이제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태계에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 쪽 버추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엄청 뜨겁죠. 가장 상승률이 높던데. 그리고 사실 여기 생태계를 조금 주목해서 보실 때는 BNB랑 또 많이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양 대장이잖아요. 미국의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에는 바이낸스, BNB 있고 베이스 있고 BNB 거래 지원하고 있고 베이스 안 하고 있고 되게 궁금합니다. 그 BNB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해서 뭐 지금은 이제 BNB 체인이라고 이제 표기하는데 그 레이어 1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OPBNB라고 해서 레이어 2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잘 쓰지 않으시니까 레이어 1의 BNB가 있고 코인베이스는 레이어 2인데 기술적인 것보다도 좀 큰 흐름을 저는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지향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BNB는 기승전결 바이낸스 거래소를 위한 거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생태계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런칭하거나 너네는 꼭 BNB에서 라이브가 돼야 돼 하지만 올라온 여기에서 활발하게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결국에는 바이낸스의 거래 지원을 위한 하나의 창구 같은 그런 성격을 굉장히 띠고 있다는 말이죠. 그에 반면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의 거래 지원은 조금 차치하고 물론 모든 리테일 투자자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본질적으로 온체인에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 온체인에서 더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봐. 덱스가 더 커질 거야. 약간 이런 식의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좀 다르다. 라는 게 일단 가장 크고 근데 그 뒤에는 사실은 이제 결국엔 비슷하게 BNB에는 바이낸스 랩스가 있다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는 코인베이스 벤처스라는 게 있고 여기는 근데 조금 이름을 달리해서 코인베이스 벤처스가 리드를 하지만 베이스 이코시스템 펀드 생태계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받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지금 한 11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여기에 자금을 받았는데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것은 에어로드롬인 거죠. 에어로드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자를 받았다라는 뉴스와 또 코인베이스의 거래 지원이라는 뉴스와 함께 한 40배가 뛰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게 이러한 코인이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메타가 좀 그 AI가 대세인 것 같기는 한데 AI 쪽으로 또 좀 베이스에서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베이스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양한 코인들 생태계에 이제 나와 있던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오늘 좀 버추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리지널하게 이 처음의 기원은 이 자료처럼 팬과 상호작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토큰의 가치 상승을 하는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버추얼이라는 게 좀 쉽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AI 런치패드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즉 솔라나에는 펌프 더 펀이 있다면 베이스에는 버추얼 더 펀, 베이스에 이제 이런 런치패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눈에 뜨는 게 처음에 가장 그 인기를 받았던 게 루나라고 하는 그 AI가 있습니다. 지금도 트위터 보니까 엄청 팔로워가 많더라고요. 루나가 틱톡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틱톡 인싸래요. 그리고 이게 한 3명이 팀으로 움직인 루나, 미사토 막 이러면서 그룹이 있는데 그랬을 때 얘네들이 AI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유튜브 보듯이 별풍선 쏴듯이 코인을 쏴주면 리액션도 해주고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토큰을 활용하게 하고 유틸리티가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루나는 돈을 벌거나 하면 그런 것들을 바이백을 하거나 소각을 하면서 이 토큰 가치는 상승하면서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이 계속 수익을 보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러한 게 이제 이 가장 초창기에 처음에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좀 어떤 거냐면 런치패드다 보니까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그 AI 에이전트 요새 말은 많이 듣는데 뭐가 달라? 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봇과 에이전트라고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팅봇 이런 거 많이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채팅봇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화된 작업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대답해주고 반복 활동하는 것이죠. 이게 봇이라고 한다면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여기서 했던 거를 본인 스스로 학습합니다. 학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꼭 입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봇에서 진일보한 게 에이전트고 에이전트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AIXBT라고 하는 트위터 계정도 있는데요. 굉장히 유용한 계정입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KOL,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장에 어떤 내러티브가 있지? 어떤 것들을 내가 좀 살펴봐야 되지? 지금 핫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모니터링해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어떤 계정은 이 계정이 얘기하는 것들만 잘 매매해도 수익이 80, 90% 된다더라.
라고 할 정도로 핫한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짚어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베이더라고 하는 거는 이 머니타이즈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고, 이 AI 스타트업에서 주체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의 목표는 온라인의 AI KOL을 좀 더 강화해서 광고 에이전시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의 베이더는 그런 키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정리해 주는 거에 그쳤다면, 얘는 광고 나한테 줘. 나한테 페이드 리서치 요청을 주면 내가 직접 스레드 써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최근에 이제 YGG라고 하는 토큰을 받았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게임 길드가 또 그런데. 맞습니다. 그 YGG 그 엑시로 유명했던 게임 길드가 이제 여기에 돈을 주면서 얘네가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스레드를 써줍니다. 기존에는 어떤 우리가 흔히 텔방 방장님이나 키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았니 안 받았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새 이제 표시를 KOL이나 애드나 광고라고 표시를 해주시지만은 또 아닌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있어서 난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 받았는지도 투명하게 보여줄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글을 쓸게 하면서, 뭐 혹자는 뭐 AI 블랙락이 될 거야 막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저는 딱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또 심지어 스테이킹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래 투자자들은 스테이킹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밈과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NFT XBT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AI 컬렉터, 아트 컬렉터, AI가 이제 NFT 프로젝트를 사고 관리 운영할 거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런 아무튼 굉장히 신선해요. 여기 이제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가 흔히 마켓 메이커 분들을 굉장히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을 때 지금의 대장은 윈터뮤트인데, 윈터뮤트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인베스트 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공개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서 이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팟캐스트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여기 지금 3개. 위주로 한 번은 그냥 트위터 계정이라도 한번 좀 보시면서 이런 흐름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밈이랑 되게 다르게 유틸리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용성이, 밈은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컬트인가? 근데 이거는 확실히 유스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GPT처럼 다양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유용한 것도 유용한 거지만 얘네가 돈을 벌기 시작할 겁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로서 그러한 이제 포인트들,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진화된 알고리즘 트레이딩 이런 것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빗썸에서 버추얼 거래 지원한 게 굉장히 저는 센세이션합니다. 정말 진짜 거래소 힐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좀 살펴보시길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지금 이제 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기준이라고 잡을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A16가 투자를 했으니까 갈 거야 라든지, 리테일이 너무 많이 꼈어, 김프가 너무 올라갔다 라든지, 17년, 21년에는 이런 어떤 기준점이 되는 어떤 지표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17년에 갔던 리플이 막 가고 21년에 갔던 ENS가 막 가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참 어려운 것 같고, 왜 갑자기 옛날에 이제 고인물들이 이제 다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좀 이제 저희가 보면서 연말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기준점은 왜 바뀐 거예요? 그러한 지금 트렌드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미국 친화적인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간다. 그러니까 사실 일례로 보면 리플이 이제 어젠가부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이 지금 굉장히 고점이 많이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열된 상태인데 현명한 투자를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랬을 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리플의 CEO가 미국 크립토의 차르가 될 것이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와요. 차드는 이 돌려먹는 건가? 이 완장처럼 서로 이 돌려주면서, 그럼 그 다음은 아발란체인가? 약간 이러면서 이런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은 이제 그런 행위가 가격이 오른 뒤에 붙을 가능성이 크거나 그렇게 우리가 접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지금 그냥 2017년이 왜 오를까? 혹은 21년도 이 코인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일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밈코인처럼 VC들의 언락이 다 끝난 코인들이다. 즉,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 혹은 좀 지금 시장에서 진성 홀더 외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거나 이러기보단 또 매도 압박이 적은 프로젝트들이라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주목받고, 그런 관점에서 좀 이 프로젝트를 좀 보면 어떨까?
근데 단순히 그런 가능성보다도 뭐 좀 최근의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보는 것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먼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좀 시장을 지금 계속 봤을 때 우리 그 안성재 셰프님처럼 생각을 좀 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뒤집어서 이게 왜가라고 하지만 계속 가지 않습니까? 리플이 리또 속 내가 또 속겠냐? 미어도 다시 한번 리플 했지만 리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더리움도 지금 왜 안 가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렇게 전환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한쪽에 치우치기보단 좀 열어두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리테일이 이제 막 불장의 끝 피날레는 엄청난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붙진 않았어요. 그럼 리테일은 사실 아직 안 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요새 의아하게 보실 것일 텐데 거기 역시도 전 좀 생각을 깨고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딤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이상 투기 그런 과열의 지표로 역할을 못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가 이제 데이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첫째, 리테일이 지금 시장에 없느냐? 어제 빗썸 라운지에 고객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진을 보셨습니까? 봤어요. 텔방에서 돌아다니는 텔레그램 채널에 이렇게 돌았던 사진을 보시면 이미 굉장히 많고 뉴스 언론에서도 이미 지금 이 코인 시장에는 5, 60대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제가 팩트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가 뭐냐? 올해 1분기 비트가 1억을 돌파할 때 그때 거래량이 약 200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지난 11월이 255빌리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이미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거래량이 356조예요. 국내 5대 원화 거래소만 하더라도. 이게 리테일이 없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앱스토어를 열든 아니면 구글 키워드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이미 1분기에 거의 준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고 이미 리플이 훨씬 비트코인을 뛰어넘고 있는 게 구글 트렌드입니다. 이미 리테일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김프는 안 뛸까요? 근데 좀 다른 특이한 지표가 뭘까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량입니다. 이제 눈여겨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입니다. 이게 연초 대비해서 지금 수십 배가 컸어요. 별의별 크립토 초기에도 각 원화 거래소들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빗썸에서 9월부터 수수료 무료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매달 막 2배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13빌리언 달러 정도에 돌파하면서 10조가 넘습니다. 이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 거래량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느냐 5대 원화 거래소에 높았을 때 9.5%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비트코인 거래량입니다. 원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량만큼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온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가 무시를 못한다. 그러면 왜 이게 오를까? 왜 이 거래량이 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환율이랑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환율이랑 매칭을 시켰을 때 거래소들에서 수수료 무료를 진행한 이후 그리고 환율이 1,400으로 올라갈수록 이 거래량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김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어떤 코인의 해외 대비 국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 차이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익 거래를 먹기 위해서 어떤 움직임들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자산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상 자산 어떤 프로젝트라고 한들. 그렇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환율에 맞게 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안정적이고 이걸 쓰면 충분히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아비트라지를 하려면 예전에는 어떤 특정 토큰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사실 달러에 패깅된 어떤 환차적인 측면에서 아비트라지의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농담으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요새는 명동에 계신 분들도 거래소 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쨌거나 김프는 더 이상 투기 과열의 지표 이런 것이 아니다. 요새 퍽하면 역푸가 나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투자의 움직임으로 또 바라봐야 볼 것이 아닌가? 혹은 이러한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인사이트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김프를 지표로 삼기 어렵다는 점 되게 와닿고 앞으로 좀 새로운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서 저희가 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를 바라보면서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 댓글 중에 이제 그런 댓글이 있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호드를 하면 되냐.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실 때까지 호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거를 어떻게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부분이고 각자 그 목표하는 것들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솔라나를 많이 얘기했었다가 또 이제 이더리움을 얘기할 거고 뭐 이더리움을 계속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시장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생각한 종목들, 타겟가 내 종목들은 어디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혹은 저희가 이미 수차례 방송에서 얘기했던 AI나 밈 이런 것들은 계속 이번 시즌을 리딩해갈 그런 하나의 큰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저희 비싼 방송이 그래도 그렇게 휘발성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좀 묵혀서 봐도 유효한 투자 아이디어나 뭐 시장을 살펴봤던 그런 관점들이 여전히 좀 쓸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의별 크립토를 한번 정주행 해보시면서 올해의 어떤 흐름들, 왜 이게 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나 접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혼조세 장세에서 어떻게 기준을 좀 잡으면 되고 그 와중에서도 또 어느 체인이 가고 어떤 섹터가 있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을 들어봤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조금 더 AI에 대해서 깊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별의별 크립토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